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학생도 환영합니다. 앉아주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소중한 내일을 지키는 의미 있는 한 걸음. 네, 안전 시그널 나의 실습은 안녕한가요의 MC를 맡은 황영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그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예비 산업 인력, 우리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 실습 중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우리 또 선생님 역할이 중요한데 선생님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인천산업정보학교에서 근무하는 박기루라고 합니다. 네. 자, 우리 두 학생은 아직 현장 실습 경험은 없으시죠? 네. 자, 그러면 현장 실습 어떤 게 가장 고민이 되세요, 두 분은? 제가 사업장에 민폐가 되진 않을지 그게 가장 부담되고 걱정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뉴스를 보다 보면 실습생분들이 일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혹시 저도 그렇게 될지 다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게 많이 생겼어요. 현장 실습이라는 게 이렇게 학생들이 걱정하라고 만든 과정이 아닐 텐데 선생님 어떻습니까? 현장 실습은 말 그대로 아이들이 실제 산업 현장으로 나가기 전에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미숙할 수도 있고 또한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당연히 안전해야 합니다. 이런 당연한 권리들을 학생들이 조금 더 정확히 알고 현장 실습에 대한 불안과 걱정을 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안타까운 사고로 실습 현장에서 죽음을 맞은 직업계고 3학년 김철수 군의 실습 생활을 통해 현장 실습 시 반드시 지켜야 할 학생들의 안전한 권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에 유리하다고 해서 지게차 자격증을 실습 전에 취득한 철수 군은 그 자격증으로 한 제조 공장에 실습을 가게 되었는데요. 지게차 운반 업무를 배정받아 실습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갑자기 포장 작업까지 하게 됩니다. 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너무한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거기에 같이 일하던 기계 업무를 보던 직원이 짬짬이 자기 일을 알려주기 시작을 했는데, 일을 알려준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해당 직원은 퇴사해버리고 작동할 줄 안다는 이유만으로 갑작스럽게 철수군이 기계 업무까지 책임지게 됩니다. 만약에 본인이 철수군이라면 어땠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되게 난감했을 것 같아요. 이게 제 일도 아닌데 자꾸 떠맡게 되니까 운반도 해야 되고 포장도 해야 되고 기계도 전부 자기가 봐야 되는 거잖아요. 힘들어도 이것저것 배워두면은 나중에 취업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 부모님 나이대에 있는 분들도 같이 일하고 어쨌든 상사분들이시다 보니까 쉽게 거절은 못했을 것 같아요. 실제로 학생들이 실습을 나가면 생각지 못했던 업무에 배정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현장 실습을 나갈 때 쓰는 표준 협약서에는 현장 실습 기간의 의무 조항으로 현장 실습을 지도할 능력을 갖춘 담당자를 배치해서 실습을 성실하게 지도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철수군의 사고는 실습생 신분임에도 단독 업무를 수행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또한 협약서에는 실습생의 안전을 위한 교육, 보호구 지급 등의 안전보건상의 조치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부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이러한 조항들의 준수에 더 큰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합니다. 철수군의 상황은 날이 갈수록 나빠졌습니다. 여러 업무를 혼자 하다 보니 하루 12시간 이상 근무해 야근은 기본이고요. 휴일 근무도 어느새 당연해졌다고 하는데요. 철수군은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내 과중한 업무로 인해 스트레스를 토로했다고 합니다. 이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본인도 이게 아닌 걸 아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방법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여기서는 사업주에 대한 부당한 지시에 실습생인 철수군이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어느 선까지 본인이 수용해야 되는지, 거부해도 되는지 그 기준을 몰랐기 때문에 과중한 업무를 짊어지게 된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잘 알아두세요. 현장 실습 표준 협약서에 따르면 현장 실습생은 하루 7시간 이내로 일하고 실습생의 반드시 동의가 있을 때 1시간 정도 더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야간 근무, 휴일 근무를 거부할 권리도 당연히 있습니다.
철수가 이제 자기 친구한테밖에 본인의 어려움을 토로하지 못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그 여학생 얘기를 들어봤는데 어떠세요? 우리 전문가 의견은 또. 예, 저도 그게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실습 현장에서 스스로의 안전과 권리를 위협하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는 학교의 현장 실습 담당 선생님이나 학교 전담 노무사,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등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에 그 문제 문의하고 해결 방법을 먼저 함께 찾아야만 합니다. 사고 당일 여전히 홀로 일하던 철수군은 기계가 고장으로 움직이지 않자 늘 그래왔던 것처럼 기계 안으로 직접 맨몸으로 들어갔는데요. 밖으로 나오던 중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한 기계에 끼이는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사고를 알리는 경고음까지 고장나 무려 15분간 기계에 끼인 상태로 있던 철수군은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하였고요. 이렇게 철수군의 현장 실습은 끝이 났습니다. 자, 우리 지향 학생은 철수군의 실습 생활을 듣고 어떤 생각이 좀 드셨습니까? 일단은 시간을 뒤로 돌리고 싶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일단 철수가 먼저 혼자 일하지 않았더라면, 또 기계가 고장나지 않게 먼저 일하시던 분들이 고쳐놨었더라면, 무리한 업무를 혼자 떠맡지 않았더라면 하고요. 결국 현장 실습 중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거 무엇일까요? 예, 뭐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은 부당한 짓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입니다. 현장의 안전 수칙에 대한 이해, 현장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사업주의 의무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있어야 필요할 때 안전을 위해 본인이 노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겠죠. 철수군의 사고 상황을 예로 들어본다면 고장난 기계는 오작동으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책을 설치하는 등의 출입금지 조치를 당연히 했어야 하고요. 기계를 점검하거나 수리할 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 또는 설비의 운전을 정지하는 것이 안전수칙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하신 내용은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인 것 같은데 학생들이 이런 내용을 다 알아야 할까요? 물론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만약 사업장이 현장 실습생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 환경이라면 학생들이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인해서 지시를 따를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선 상황에 대한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안전보건 지식과 정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두 학생은 현장 실습에 나갔다. 노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저한테 오는 피해가 크다면 아니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우리 뭐 당당하게 나는 안 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두 사람이 진짜 실제로는 어떨지 실험 카메라를 찍어봤거든요. 실험 카메라요? 네, 지금도 모르시죠? 뭘 했는지? 자, 지금 한번 보시죠, 한번. 안녕하세요. 저기 끝나고 나서 이미지 촬영 하나 할 게 있는데 사실 요거랑 좀 상관 있는 일은 아닌데 좀 온 김에 잠깐 금방 끝나겠는데 그래도 하나 좀 도와주시면 좋겠네요. 네, 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진짜? 네. 저는 근데 좀 끝나고 다른 일 밖에서 엄마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네 바로 가야 될 것 같긴 한데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리 저기 조금만 괜찮아요? 네, 네. 아, 진짜 몰랐는데. 굉장히 황당해 하시는데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우리 두 학생도. 지향 학생은 거부 없이 수영을 했고요. 그냥 흔쾌히. 근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본능적으로 수락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현장에 진짜 나가면 이런 경우가 많을 건데 실제로 이렇게 딱 현장에서 딱 당해보니까 어떠셨어요? 당황스럽고요. 제가 거절을 잘 못하는 걸 알고 놀랐어요, 많이. 거부하기가 쉽지가 않죠. 네. 뭐 부탁을 했는데 네. 조금 뭐 약속이 있다라고 얘기는 하셨어요. 그죠? 네. 단호하게 거절을 딱 못하셨어요. 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도 뭔가 이 어른분이 같이 작업하시는 분께서 도와달라고 하시니까 좀 단번에 거절하기는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이게 진짜 실제 모습이에요, 선생님. 그렇죠. 두 학생의 반응 어떻습니까? 보시면서. 사실 두 학생의 대응이 가장 보편적인 반응들인 거죠. 그런데 저는 현장 실습 중에 안전은 부상과 같은 신체적인 안전만을 의미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해진 실습 시간, 임금 조건,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된 실습생의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 진정한 안전인 것이죠. 네, 여학생의 경우 혹시나 버릇없어 보일까라는 그런 우려가 앞섰던 것 같아요. 예, 부당한 요구를 거부하는 건 버릇없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예, 올바른 본인의 권리를 찾는 것이죠. 현장 실습은 그곳의 어른들의 말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곳이 아니라 배우고 경험을 쌓는 실습 훈련의 장입니다. 겁내지 말고 아닌 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이것만은 꼭 기억해야 된다. 안전 시그널 정리해 준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겠습니까?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는 것이 힘이다입니다. 먼저 실습 전에 받아야 할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빠짐없이 참여하여 안전 관련 법령과 규칙들을 명확하게 숙지하세요. 사업주의 의무가 무엇인지 바로 알고 있어야 내가 받은 지시가 부당할 때 당당히 노라고 분명히 외칠 수 있죠. 또한 이러한 정보를 내가 다 알 수 없다면, 사실은 충분히 다 숙지하기 어렵다면 알고 있는 사람을 찾아 반드시 도움을 요청하세요. 가장 가깝게는 여러분들 학교에 현장 실습 담당 선생님이 계실 겁니다. 또한 학교 전담 노무사, 사업장의 담당 관리자,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등을 적극 활용하면 도움이 크게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제가 또 도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현장 실습생들이 알아야 할 정보를 모아 예비산업 인력을 위한 안전보건 나침판을 묶어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고의 위험이 있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잘 정리되어 있다고 하니 유용하게 활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현장 실습, 모두가 안녕한 현장 실습 문화를 기대하며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